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밤새 뒤척이다 갑자기 헤어진 그 사람 생각이 훅 치고 들어오는 순간, 분명히 내가 먼저 이별을 고했든 혹은 상대방이 떠났던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불쑥불쑥 떠오르는 기억들. 그때 그 사람의 채취, 손길, 말투까지 생생하게 재생되는 경험. 아,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이쯤 되면 내가 진짜 이 사람을 못 잊는 건가? 아니면 혹시 외로움 때문에 이러는 건가? 하는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 겁니다. 마치 해결되지 않은 숙제처럼 과거의 연애가 현재의 당신을 자꾸만 괴롭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야, 너 미쳤냐? 왜 이제 와서 이러는데? 스스로를 다그쳐봐도 소용없어요. 이런 감정은 머리로 통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뇌 속에서 도파민, 옥시토신,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들이 춤을 추다가 갑자기 뚝 끊겨버리면 나타나는 금단 현상과 비슷한 거예요. 연애 초기에는 도파민이 팡팡 터지면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감을 주죠. 심장이 쿵쾅거리고 온 세상이 컬러풀해지는 경험. 그러다 관계가 깊어지면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안정감과 애착을 형성하고요. 그 사람과의 스킨십, 따뜻한 눈빛,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화학 반응이 한순간에 멈춰버리면 우리 몸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마약 중독자가 약을 끊었을 때 느끼는 극심한 고통처럼 말이죠. 뇌가 다시 균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는 당신의 감정을 롤러코스터 태우는 거예요. 불안감, 슬픔, 분노, 그리고 갑작스러운 그리움까지. 때로는 이 모든 감정이 뒤섞여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기도 하죠. 그건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뇌가 정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반응이 당신을 너무 힘들게 할 뿐이죠. 특히 연애를 통해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깊은 심리적 유대감을 느꼈던 사람일수록 이별 후의 감정의 혼란은 더욱 크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감정은 결코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해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라 감정을 가진 인간이니까요.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한 분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30대 초반의 여성분인데 연애할 때마다 항상 상대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려 노력했대요. 마치 상대방의 그림자처럼 자기 자신을 지우고 상대의 기분과 필요에만 집중했죠. 상대방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려고 하고 자기 감정은 뒷전으로 미루기 일쑤였어요. 데이트 코스도 식사 메뉴도 항상 상대방에게 맞추고 혹시라도 상대방이 서운해할까봐 자기 할 말도 제대로 못했다는군요. 그러다 결국 지쳐서 이별을 택했는데 헤어지고 나니 오히려 자기가 더 힘든 거예요. 밤마다 그 사람의 SNS를 염탐하고 혹시나 연락이 올까봐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술만 마시면 연락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고 하더군요. 선생님, 제가 이상한 걸까요? 분명히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못 잊겠을까요? 하고 눈물을 글썽이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이 당신에게 너무나 진했고 그 진했던 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허전하고 공허한 겁니다. 당신의 존재 가치를 그 사람에게서 찾으려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라지자 공허함이 더 크게 밀려오는 거죠. 이분처럼 많은 분들이 연애에서 실패하고 좌절을 맛볼 때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왜 늘 이런 식이지? 하며 자신을 탓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연애를 통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거나 불안정한 애착을 해소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쉽게 불안해하고 답장이 조금만 늦어도 메시지를 지웠다 보냈다를 반복하는 불안정한 애착 유형. 이런 행동들은 연애를 지속하는 데 큰 방해가 되죠. 끊임없이 상대방의 관심과 애정을 갈구하게 되고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하며 혼자 상처받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많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연애를 원하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니 늘 어긋나는 관계만 반복되는 겁니다. 마치 내비게이션 없이 길을 떠나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른 심리적 패턴은 바로 중독입니다. 연애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행복감과 안정감을 주지만 이 감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관계가 끝나더라도 그 감정을 다시 느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도박 중독처럼 끊을 수 없는 심리적 고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헤어진 연인이 그리운 건 단순히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내게 주었던 안정감, 사랑받는 느낌, 존재감 같은 것들에 중독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래서 관계가 끝난 후에도 계속 그 감정을 찾아 헤매게 되고 결국 새로운 연애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신을 보며 자책하고 결국에는 나는 연애 체질이 아닌가 봐 하고 포기해버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남녀의 감정 차이와 반응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남자는 주로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고 여자는 감정 공유와 공감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힘든 일을 이야기할 때 남자는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만 여자는 그저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기를 원할 때가 많죠. 내가 이래서 힘들어라고 말하면 남자는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하고 답하지만 여자는 아 정말 힘들었겠구나라는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서로 오해만 쌓일 수밖에 없어요. 남자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몰라주지? 할 수 있고 여자는 내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줄까? 하며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화가 피상적으로 흐르고 서로의 진심을 알아채지 못한 채 깊은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이런 작은 오해들이 쌓이고 쌓여 관계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바로 자기 객관화입니다. 김제동 씨가 톡투유에서 그랬듯이 연애 실패 경험은 우리가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자신을 어떻게 되돌아보느냐예요. 내가 연애할 때 어떤 문제점을 반복하는지, 어떤 감정에 취약한지, 어떤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는지 나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만 비로소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애착 유형이나 연애 패턴을 파악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울 수 있거든요.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선과 지지를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에는 어떤 행동도 득이 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냅두는 게 답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먼저 추스르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급하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 하거나 과거의 인연에게 매달리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상처와 실망을 안겨줄 뿐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만들거나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연애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빛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혹시 헤어진 상대방과의 재회를 꿈꾼다면 상대방에게 나는 이제 안전한 사람이다라는 신호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매달리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일상생활을 잘 해나가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당신에게 다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당신의 삶이 그 사람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연애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과도 같아요. 진정한 사랑은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피어납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건강하고 성숙한 연애를 시작할 준비가 되는 겁니다. 마음을 먼저 읽는 감각, 그게 진짜 연애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을 남기는 사람은 감정을 조심스럽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에요.